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를 꼽으라면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이자 페이스북의 다음 장이라며, 페이스북은 5년 내로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라며 메타버스를 차세대 인터넷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로블록스 그리고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대표 주자의 서비스를 확인해 봤는데요. 요즘 같은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업체들을 살펴보면 그냥 어린 연령층이 사용하는 게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타버스가 그동안의 게임들과 어떻게 구조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메타버스로 관심받고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떠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와 게임은 무엇이 다를까요? 메타버스는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게임사 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상 공간에서의 생활은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공성전도 하고 있고요, 성도 가지고 있고, 숙박도 있고, 아지트도 저희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메타버스에서는 이렇게 결제 시스템이 붙어가지고 현실과 연결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이런 거 메타버스의 특징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게임 쪽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거래소도 붙어 있고 아이템도 있고, 아이템 같은 거 득템하게 되면 수익화도 되고 현실의 돈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메타버스에서 아이템을 파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요? 이미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에서는 이렇게 집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특정 공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상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게임 쪽에서는, 네, 게임에서도 이렇게 마을이 있고 숙소도 있고 공성전도 하고 이러한 풍경들이 있어요. 그 게임 쪽에서 학교, 부동산 이런 것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학교, 부동산 이런 것들을 못 만든 게 아니라 그다지 게임성이 없어서 안 만든 거라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메타버스가 기존의 게임들과 어떤 면이 다르고 왜 메타버스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게임사들보다 월등히 높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메타버스와 게임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랫폼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사가 다수의 유저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게임의 그런 모델이겠죠.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게임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게임사들의 모델이라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유저들에게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N대 N의 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메타버스와 게임의 가장 큰 구조적인 차이인데요. 플랫폼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짧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열차 플랫폼 이미지인데요. 서비스 플랫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예시 화면입니다. 보시면 다수의 열차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승객들은 그때그때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해서 열차를 탑승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동을 담당하시는 기관사님들도 또한 어디론가 이동할 때는 승객으로 특정 열차에 탑승해서 이동하는 승객이 되시기도 하고, 이곳의 승객 중에는 또 다른 기관사가 되어 승객을 어디론가 이동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서울역과 같은 플랫폼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서울역은 이러한 기관사님과 승객들이 잘 매핑되어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만 제공해주면 되는 것이죠. 실제 서울역에 제공하는 시스템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구조,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현재 글로벌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네이버,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애플 등 많은 기업들이 있죠. 기업들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에 이 편에서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측에 보시면 2040년에는 S&P라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업 순이익의 50%가 플랫폼 기업에서 나온다는 전망치도 있을 정도로 플랫폼 사업은 현재 시대의 대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존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로블록스인데요. 해당 영상을 먼저 보시죠. 정말 오랜만에 로블록스 재밌는 게임 순위입니다. 이미 예전에도 로블록스 게임 순위를 올리긴 했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제가 모르는 게임도 굉장히 많았고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종결편으로 로블록스 게임 순위를 준비해봤고요.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재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취향에 맞는 게임도 전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게임이 정말 재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로블록스에서 롤 챔피언으로 배틀로얄을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편할 듯 합니다. 재밌는 캐릭터는 많지만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캐릭터를 골랐으면 보라색 무기를 네, 준비하고 여기까지만 체력 볼게요. 없고 네, 게임을 보시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뭔가 약간 어설프죠? 어설프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만들어 온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들이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소비하는 그런 게임들입니다. 로블록스에는 현재 700만 명의 게임 개발자가 존재하고요. 연간 총 2천만 개의 게임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MAU, Monthly Active User. 이것은 뭐냐면 월간 한 번이라도 게임에 접속을 한 사람들, 액티브 유저, 활성 사용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저는 한 달에 1억 6,400만 명, 1억 6,400만 명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로블록스를 들어와서 게임을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로블록스였습니다. 측에 보시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한 나만의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 이런 식으로도 콘텐츠가 나와서 이 로블록스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게임을 만들고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이미지가 딱 너무 로블록스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연령층의 사람들이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나오고 탈옥범이 이렇게 울고 있고 경찰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범인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딱 로블록스 같은 블럭들 같은 이미지의 게임이 로블록스였고요. 다음으로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죠. 제페토도 여러 기업과 사용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BTS가 제페토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구찌가 제페토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면서 트래블루션이라는 업체는 제페토를 통해서 해외 사용자들이 서울을 미리 탐방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패스라는 곳인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제페토에서는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가 그 이미지인데요. 제페토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서 게임 만들기 기능을 선보인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방금 윗장에서 설명드린 로블록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죠. 로블록스는 지금 마인크래프트류의 블록들이라면 제페토는 사람의 표정까지 따라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도입해서 더욱더 정밀한 게임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듭니다. 제페토의 현재 상황입니다. 제페토는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로블록스처럼 현재 특정 카테고리에 한정된 개발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 수치는 현재 로블록스처럼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게임과 같은 거대한 카테고리까지 진입하게 되면서 제페토에서 게임을 개발하려는 개발자의 수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트나이트라는 기업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원래는 총소개 게임으로 에픽게임즈라는 게임 플랫폼에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더욱더 기대를 끌고 있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가 1월 달에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대 라이벌은 HBO, 다른 방송사죠. HBO가 아닌 포트나이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루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총 쏘는 게임이었어요. 총 쏘는 게임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파티 로얄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포트나이트 안에서 참여한 사용자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면서 편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BTS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처음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2018년 4월에는 힙합 가수 트래비스 그리고 스콧 이런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때 123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고 게임 속 굿즈 판매로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2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티 로얄에서 만나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글로벌 인기 스타의 공연을 보는 가입자는 무려 3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크리에이티브라는 메뉴도 생겨서 개발자 플랫폼도 활성화되면 그 파워는 앞으로 더욱더 무지막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메타버스가 게임과 어떤 면이 다른지,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들의 특징이 어떤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심으로써 게임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다르고 왜 메타버스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유니티와 엔비디아인데요. 유니티 기업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3D 엔진 개발 업체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에서의 동작들은 3D 엔진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3D 엔진, 그러니까 뭐냐면 소프트웨어예요. 3D 모듈 같은 것들, 3D 화면 같은 걸 보여주는 엔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3D 엔진의 글로벌 탑 1인 유니티의 주가는 연일 높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엔비디아인데요. 유니티가 3D 엔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면 엔비디아는 그 엔진이 잘 구동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즉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픽 카드는 CPU를 보조하는 장치였고 메인보드에서도 내장 그래픽 카드라고 하여 자체 그래픽 카드를 포함해서 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래픽 처리를 GPU라고 불리우며 그래픽 카드에서 자체적으로 연산을 처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기업이 CPU의 대표 기업인 인텔의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규모인 것을 보셔도 해당 기업의 가치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아래에는 로블록스와 제페토의 네이버입니다. 해당 두 기업은 이전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며 네이버는 제페토 관련 메타버스 기업을 따로 분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제페토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셔서 네이버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도 참고하여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페이스북인데요. 서론에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주커버그가 향후 5년 메타버스 기업으로 기업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이 얼마 전에는 VR 기기 업체인 오큘러스를 인수하는 등 메타버스 진입에 움직임이 큰 상황입니다. 아직 가시적인 방향이 나타나진 않았으며 페이스북의 진행 방향이 확인되면 해당 내용도 관련 콘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는 ETF입니다. 글로벌로는 현재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메타 ETF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미래에셋과 삼성자산운용에서 메타버스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TF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기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운영사가 시장 상황에 맞도록 비중을 달리해서 유명한 메타버스를 주도할 수 있는 테마들을 골라서 지수 구성으로 편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이제 현재 막 태동하는 단계이며 2030년에는 현재 시장 규모인 36조에 30여 배가 더 되는 시장 규모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 동참하여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ETF가 되었건 관련 기업이 되었건 한 주씩 모아가시다 보면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의 미래세상 공부와 더불어 안정적으로 수익도 실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